자, 이번에는 인문지문 한번 봅시다. 문제 해결 포인트는요. 핵심어가 둘. 핵심어가 둘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각각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라 그랬지. 특히 차이점 주목하라 그랬고. 그지? 1문단 보시면 두 개의 핵심어가 나와요. 뭐하고 뭐가 나오죠? 실제론이랑 그 다음에 외부 세계 회의론이랑. 우리 한 몇 주 전에 통 속의 뇌 논증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나는 통 속의 뇌야. 하지만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 그치? 해서 내가 손으로 선풍기를 만졌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실제로 나는 선풍기를 만진 거냐고. 근데 나는 통 속에 있는 뇌인데 손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이 통 속의 뇌 논증은 품을 회자, 의심의 자, 의심을 품는 회의론을 지지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지. 그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외부 세계 회의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한 세상이 실제 세계와 일치한다는 얘기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모른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인지한 것이 실제 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실제인지를 의심을 하는 거지. 그치? 이게 외부 세계 회의론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 파악이라고 그랬잖아. 주제, 무엇이 어떠하다. 외부 세계 회의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한 세상과 표상적 세계라고 하죠. 그죠? 이 표상적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해서 17번 보시면요. 17번의 선택지 2번 외부 세계 회의론이 우리 정신에서 펼쳐진 이 표상적 세계가 실제 세계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같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고 본다는 게 적절하지 않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외부 세계 회의론이 얘하고 얘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거라면 실제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표상적 세계가 실제 세계와 어떻다라는 거죠? 어떻다라는 겁니까? 1문단에 있잖아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이상이 없는 한 그것,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것을 올바르다고 보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이 옳다고 보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 이게 실제론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2문단으로 가서요. 2문단 연수야 시작. 안 꺼냈니? 현빈아 시작.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토대로 우리 정신에 펼쳐진 이 세계와 실제 세계가 같은지를 판단하려면 양자를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우리는 감각의 복합체이고요. 마음에 그려지는 표상만을 볼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실제 세계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표상적 세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니까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여기에 갇혀있는 존재야.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니? 이것은 공통점입니까? 차이점입니까? 공통점이죠. 실제론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론자도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어. 실제론자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실제론자하고 외부세계 회의론자하고 누가 힘을 받겠습니까? 얘들이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이걸 믿는데요. 그죠? 여기까지가 2문단. 그래서 3문단으로 가면 일부 실제론자들이 우리가 인지하는 표상적 세계가 실제 세계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끌어들였대요?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았어요. 그지? 그래서 야, 니들은 외부 세계 회의론자한테 욕만 먹지 외부 세계 회의론자를 설득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퍼트넘이라는 사람은요, 3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데? 낱말의 의미는 바깥 세계에 있어. 낱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전에도 쌤이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낱말의 의미,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 설명한 적 있죠, 그죠? 맞아요? 내포적 의미라는 게 뭐예요? 내포적 의미라는 게 뭡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들의 공통적인 의미죠, 그죠? 그지? 그 집합체들이 외연이잖아요. 그래서 외연이 확장되면 내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지. 이해가니? 외연이 선생님 하나야. 그럼 남자야, 잘생겼어, 막 이런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 외연이 하나 더 늘어나. 선생님 옆에 성우 왔어. 잘생겼어는 사라져버리잖아. 성우는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눈으로 봐? 이해가? 그러니까 외연이 확장되면 내포적 의미는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퍼트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세계, 외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이걸 4문단에서 퍼트넘이 어떤 실험을 했다. 그 실험으로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 실험이 뭐죠?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니들 쌤 고향이 쌤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니까 쌤 고향이 서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쌤 고향이 경상도잖아. 그지? 비 오는 날 부추전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쌤이랑 같이 자취하는 서울에 한테 내가 야, 정부지 먹고 싶지 않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정부지가 뭐야? 내가 정부지도 몰라? 그 내 머릿속에는 정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얘한테 바깥 세계를 보여주라. 데리고 갔어. 그래서 내가 슈퍼 가서 이게 정부지잖아. 그랬더니 걔는 이건 부추잖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정부지, 걔는 부추?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물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지구에 사는 철수는 H2O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H2O로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쌍둥이 지구에 있는 철수는 XYZ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4문단의 맨 마지막 줄 퍼트넘은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지 않다. 또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됐습니까? 해서 5문단에 가면
이 낱말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 견해, 전통적 입장이 나와요. 그죠? 맞아? 이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낱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가정이 존재한대요. 그죠? 첫 번째 가정이 뭐예요? 첫 번째 가정이 뭐예요? 어떤 낱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그게 가정 1이고요. 우리가 어떤 낱말의 의미를 안다라는 건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 이게 가정 1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2가 있죠. 가정 2는 뭐예요? 낱말의 의미가 그 낱말의 의미를 결정한다. 낱말의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낱말의 의미가 외연을 결정해요. 그런데 낱말의 의미가 이 풀에 이거 내가 묻고 싶었던 놈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전구지로 있고 내 친구는 부추로 있고 철수 머리에는 물이 H2O로 있고 쌍둥이 철수 머리에는 XYZ로 있고 그러면 낱말의 의미가 외연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퍼트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니들처럼 얘기하면 가정이라고 가정이가 충돌하잖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물이 있는데 H2O나 XYZ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물인데도 달라지는 물이 돼버리잖아. 충돌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가정이를 퍼트넘은 가정 1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야 의미론이 바로 설 수 있다. 왜냐하면 낱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는 무관해. 자기의 심리 상태, 자기의 머릿속에 H2O로 저장되어 있느냐, XYZ로 저장되어 있느냐, 전구지로 저장되어 있느냐, 부추로 저장되어 있느냐, 이거랑은 무관하게 물은 물이고 부추는 부추인 거지. 이해가니? 이해갑니까? 네. 됐습니까? 쉽진 않죠, 이해하기가.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어가 두 개야. 그러면 각각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됐습니까? 핵심어가 두 개야. 각각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핵심어가 두 개야. 각각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요. 이해갑니까? 해서 19번으로 가면요. 19번으로 가면요. 여기도 핵심어가 두 개예요. 어떻게? 지문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보기에 있는 철학자 A.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퍼트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철학자 A가 퍼트넘을 비판하는 거죠. 왜 비판하는 거지? 왜 비판하는 거지? 왜 비판하는 거야? 철학자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가정인, 그러니까 머릿속에 심리 상태 속에 있는 낱말의 의미는 주관적 의미야. 그지? 주관적이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전구지, 내 친구는 부추, 지구철수는 H2O, 쌍둥이 지구철수는 XYZ. 이런 주관적 의미라고. 그리고 가정인은 바깥 세상에서 드러나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의미지. 누가 봐도 똑같은 객관적인 의미지. 그치? 그런데 퍼트넘아, 나는 지금 철학자야. 퍼트넘아, 너는 낱말의 의미를 보기에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혼동하고 있어. 퍼트넘은 낱말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어. 퍼트넘은요, 가정 1, 가정 2 중에 가정 1과 가정 2가 충돌하니까 가정 1을 포기해도 낱말의 의미가 살아남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건 네가
가정일과 가정일을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 라는 게 철학자 A의 견해예요. 근데 저도 이 혼동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나 쉽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돼요. 답은 3번인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선택지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럼 이해가 쉽게 안 되면 선택지가 쉽게 O인지 X인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물음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O, 확실한 X 하나만 찾아도 답은 나오니까요. 4월 모의고사 29번 할 때 얘기했죠. 그죠? 가와 나의 청각적 신상이 있느냐 없느냐. 청각적 신상이 있으면 확신이 들면 O나 X를 하면 돼요. 근데 청각적 신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있을 때는 확신하면 됩니다. 없을 때는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때는 물음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29번 4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6월 4차로 와서요. 선택지 3번 한번 봅시다. 선택지 3번 성우야. 주관적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이지. 머릿속의 의미 심리상태 이쪽이지. 그지? 이 주관적 의미가 객관적 의미 이쪽이지? 맞아? 객관적 의미와 일치하게 되면 이거잖아. 주관적 의미와 내가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과 실제 세계가 일치하면 그건 실제론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외부 세계 회의론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혹시 5번 했다가 틀렸니? 몇 번 했다가 틀렸어? 2번 선택지 시작. 물의 객관적 의미가 물의 내연을 결정한다는 해도 슬러시 물의 객관적 의미가 실제 물의 의미가 외연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누구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포터는. 그치?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에 있는 거야.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해도 외부 세계의 회의론이 농락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외부 세계 회의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왜? 퍼터님이 얘기하는 건 낱말의 의미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일치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외부 세계 이론자는 이거랑 주관적 의미랑 내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거랑 실제 객관적인 대상이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어떻게 증명해? 그거니까 퍼터님이 완벽하게 논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은 이렇게 보면 돼요. 철학자 A의 입장에서 퍼터넘은 가정일과 가정이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를 혼동하고 있어. 이 말은요.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혹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가 될 거고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건 같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너 같다고 봐서 둘 중 하나는 없어도 된다. 가정일은 포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네. 또 헷갈리는 선택지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